2013년 여름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의 부도. 여느 때처럼 파도가 잔잔히 넘실대던 그곳에서 다음날 아침 경찰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합니다. 호화이트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 이미 의식은 없었고 곧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포레스트 헤이스. 구글의 임원,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부유한 집, 성공한 커리어, 5명의 자녀, 그리고 아무 부족함 없는 삶. 겉으로 보기에 그는 그야말로 성공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이 남자의 마지막 순간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파국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 그리고 CCTV에 담긴 수상한 장면. 사건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스캔들로 번져갑니다. 어떻게 구글의 임원이 요트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 옆에 있던 여인은 누구였는가? 이 질문들이 불붙으면서 우린 곧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포레스트 헤이스는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구글 입사 전 그는 애플에서도 경력을 쌓았고 기술과 마케팅을 모두 아우르는 능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언제나 침착하면서도 성실한 관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내려고 했고 지인들에게는 친절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그에겐 어떤 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이들 대부분이 그렇듯 그의 삶에도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얼굴이 있었습니다. 헤이스는 때때로 혼자 요트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외부인과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였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바로 앨릭스 티첼먼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모델 겸 자칭 에스코트. 붉은 머리에 타투가 가득했고 인터넷에선 고리풍의 미스터리한 이미지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앨릭스는 단순한 파티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스스로를 다크포에트라 부르며 죽음, 파멸, 금지된 욕망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SNS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에 매혹된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임원과 연결됐을까요? 헤이스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리에 이런 여성들과 접촉했고 요트는 그 은밀한 만남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그 요트 위에서 헤이스와 티첼먼은 마지막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건 당일 요트 내부 CCTV는 두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포레스트 헤이스와 앨릭스 티첼먼.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집니다. 티첼먼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작은 주사기를 준비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헤이스의 팔에 그것을 놓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됩니다. 고개가 뒤로 젖어지고 호흡은 불규칙해지며 마치 의식을 잃어가는 듯 보였죠. 그 순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티첼먼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곧 헤이스를 돕는 대신 그의 주머니와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흔적을 지우듯 컵을 치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요트를 떠나버렸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하고 격히 말했습니다. 그녀가 응급조치를 시도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현장을 정리하며 떠났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사건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방치와 의도성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왜 도왔어야 할 순간에 떠났는가? 이 질문은 전 세계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14년 여름 앨릭스 티첼먼은 또 다른 혐의로 체포됩니다. 흰색 가루 소지, 폭력 사건, 그리고 헤이스 사건까지 연결되며 세상은 다시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죠. 경찰은 요트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의로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그 행위는 사실상 죽음을 초래한 것과 다름없다. 법정에서 티첼먼은 차가운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블랙 위도우, 검은 과부라 불렀습니다.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했죠. 재판 결과 그녀는 6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채우지 않고 석방됩니다. 그녀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한번 대중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는 이 사건을 최대한 덮으려 했습니다. 구글은 사적인 사건이라며
깊은 언급을 피했고 동료들조차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5자녀를 둔 성공한 임원. 그의 이면엔 왜 이런 그림자가 있었는가?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 뒤엔 어떤 외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가? 세계는 이제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권력과 성공이 만든 또 다른 그림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첫째, 헤이스는 왜 위험을 알면서도 그런 만남을 이어가는가? 그는 가족과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째, 티첼먼은 정말 고의성이 있었을까? 일부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하얀 약물을 놓은 건 맞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원한 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CCTV 속 행동, 현장을 정리하고 떠난 모습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과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실리콘밸리 문화 자체가 이런 비극을 만들었는가? 끊임없는 경쟁, 엄청난 부와 권력, 그리고 그 속에서 고립되는 개인들. 어쩌면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그 사회 구조가 드러낸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출소 후 티첼먼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SNS엔 여전히 의미심장한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하지만 그 순간은 내가 선택한다. 이 문장은 또 다른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글 임원 요트 사건. 겉으론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한 남자와 어둠의 이미지를 지닌 한 여성의 만남이 어떻게 세상에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부와 명성, 그리고 외로움이 만들어낸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 권력과 욕망이 만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건은 그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 구글 임원 요트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